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식 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성공 사례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좀 해결 절차를 밟은 성공 사례입니다.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란 법이 아직까지는 그 정의적 개념 말고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는 의심도 많이 받고, 실제로 저도 일편 그렇게 얘기할 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살아있는 법으로서 또는 이제 현실에서 살아있는 내용으로서 작동하는 경우도 존재는 한다. 예, 그리고 단건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굉장히 단건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현상들을 모아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각각의 사안에서 각각의 해결 방법이 다르게 존재하고 있고, 이게 중첩되면도 존재를 처리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늘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무슨 사건을 건들기만 하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 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동자 측에서도 말이 나오고, 사용자 측에서도 노동자를 자르기 위해서 많이 쓰기도 하고, 정말로 이게 정의는 됐지만 어떻게 보면은 쓰는 놈 맘이다. 거의 이 정도로 좀 된 상황인데, 그래도 이 성공 사례는 법이 법으로서 작동한 사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례를 좀 소개시켜 주시죠. 이번에 말씀드릴 괴롭힘 사건은 이제 괴롭힘의 양상들이 사건마다 다양하겠지만 폭언이나 욕설이나 사실 이런 경우들은 당연히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빨리 이제 근절되어야 될 부분인데, 가장 애매한 부분이 인사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식의 괴롭힘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서로 가라, 아니면은 어떤 직책이 있었는데 직책이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근무 장소가 바뀐다거나. 보통 이제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다퉈왔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동위원회로 가지 않고 이걸 괴롭힘으로 주장할 수는 없느냐라는 이제 의뢰인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근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노동부에서는 이거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똑같이 부서 이동과 근무지 변경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 있는 괴롭힘인데, 이례적으로 감독관이 직접 이거를 처리를 해서 시정명령을 했고 부서 복귀까지 대신, 이런 사례라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사례가 조금 유치하긴 했어요. 공고사직 이후에 현장에다가 갑자기 사무실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감시를 하기 위해서 판넬에 창문을 일부러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요즘에는 좀 흔하지 않게 좀 아날로그적인 좀 그런 측면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노동부에서 일단 사건이 접수되어지고 처리 절차가 조금 분리돼서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 자체가 워낙에 이제 그 회사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로 처리하기엔 좀 적합하지 않았던 사건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곧장 노동부랑 좀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리 절차 관해서 좀 말씀 주시죠. 처음에 이게 접수할 때부터 감독관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는 이제 회사의 임원과 그리고 대표이사가 결탁되어 있는 괴롭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해자가 일반 근로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노동청 내에서는 이제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가 있고, 이 행위 자체가 이제 어떤 임원이 직접 실행을 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용자에게 조사를 하라고 일단은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증거를 은폐하고 조사를 한 내용들을 가해자한테 다 알려줬어요. 이런 조사를 했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중요한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을 노동청에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문제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자 감독관님이 좀 심각한 목소리의 전화가 왔고,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 이거 사용자에게 조사를 계속 맡길 수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의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용자가 진행하던 그 조사는 중단을 시켜버렸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관이 모든 거를 떠안고 진행을 하기로 했고, 그 결과 이제 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전국에 이런 감독관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게 문제죠, 사실은. 다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으로써 대리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어필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고, 다른 데서는 이런 사례로 조사를 하고, 회사가 이렇게 조사하면 어떤 결과를 낼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조치를 안 해줘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있죠. 내가 말했는데 결국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조금 유치하게끔 좀 괴롭힌 것도 있는 사건이고 흔하게 이제 좀 뉴스에 나올 법한 사건이기도 해요. 제가 보기엔 괴롭힌 양상만 이렇게 좀 영상하고 사진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이었죠? 예. 일단 사건의 발단은 이제 나중에 밝혀지긴 했지만은 대표이사 옆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아첨하는 그런 안 좋은 관리자가 한 명 있었고요. 이 관리자가 이제 몇몇 근로자들이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 회사에서 내쳐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신뢰한 대표이사가 몇몇 직원들에게 나가라 사직 권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수습 기간 끝날 때쯤이나 아니면 이후에 이런 식으로 사직을 해라. 근데 이거를 거부를 했더니 뭐 창고에서 대기를 하라고 하고 갑자기 이제 협력업체로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원래 좀 기술자였고 뭔가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그런 고급 인력이었습니다. 근데 훨씬 더 이제 낮은 성격의 업무를 이제 지시를 한다거나 그리고 근무 장소나 이런 것들이 파견 업체에 갔다 왔더니 본인 책상이 없어졌어요. 너는 기계 만지는 사람이니까 책상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대표이사 주장이었고 이분과 같이 팀으로 이제 일하던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권고사직 제안이 들어왔고 이거를 거부하자 2번이나 부서가 이동이 됐고 조직 개편도 됐고 하시는 업무들도 하나의 업무에서 뭐 2개로 늘어나고 그런 직무도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근데 내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뭔가 작당 모의를 해서 지금 회사와 대결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뭐 대표이사는 법적 조치라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엄포를 놓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양쪽이 주장을 할 텐데 이 근로자들의 주장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감독관 스스로도 이 근무 환경 자체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뭐 녹음 기록도 많았고요. 그런 내용들 대화 내용 속에 대표이사 사실 스스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어요.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직 권고를 했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서 이동이라는 거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보내기 위한 거다라는 것, 그러니까 괴롭힘의 일환이다라는 게 명백했기 때문에 보통 감독관이면은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받고 오시면 그때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최근에 한 2분 정도 감독관을 뵀는데 노동위원회 판단과 상관없이 어쨌든 근무 환경이 악화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뭔가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면 나는 감독관으로서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최근에 2분이나 뵌 적이 있는 걸 봤을 때 다수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인사명령이나 뭔가 사용자의 권한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괴롭힘도 충분히 뭔가 진정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이 해야죠. 물량이 늘어나야 인식이 바뀌고 인식을 바뀌게 하는 데는 결국에 이제 법적인 도전을 해야 되는데 결국 케이스가 있어줘야 됩니다. 꾸준히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아직도 현장은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느 근로감독관은 자기가 하겠다 하고 어느 감독관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뭐 하기도 하고 아직도 좀 혼전이 있죠. 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구성을 가지고 대응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장기에 걸쳐 갈 수밖에 좀 없었어요. 이제 사용자의 비협조도 있고 뭐 자료를 변조한다거나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쨌든 이제 사용자에 의한 조사가 진행이 됐지만은 이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고 기밀도 유지가 안 됐고요. 분리 조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조사 결과나 이런 거를 알게 된 가해자가 찾아와서 내가 언제 이런 얘기를 했냐, 이런 적이 있느냐, 왜 거짓말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상황이 사실상 법 위반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 조치를 충분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직접 찾아와서 근데 이 조사 자료는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다 가해자한테 보여줬던 거예요. 이제 이러한 정황들이 보이고 다 녹음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독관에게 제출을 했고 그래서 결국 감독관이 사업장도 한번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 환경이나 그리고 실제로 그 책상이 없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이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이 소통 과정이 꽤 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를 몇 차례 물어보셨고 이걸 이제 근로자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도 좀 검토를 해서 이 정도 의견으로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전달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보통 이제 사용자가 이행했습니다라고 하면 감독관 그냥 끝을 내는데 감독관님이 정말 이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한 일주일 정도 좀 여러 모습을 봤어요. 사용자가 진심으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사용자는 이미 보고를 했지만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한 후에야 아마 곧 종결 통보나 이런 게 올 것 같은데, 이런 절차들을 거쳤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하시고, 이거 봐라, 이렇게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직권으로 좀 조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주장을 처음에도 마찬가지고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도중에라도 이런 어필을 하시는 게 좋고, 이것들이 뭐 근로자들이 직접 어렵다면은 뭐 대리인을 통해서 하든 의견서를 내든 이런 흔적들을 좀 많이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례가 좀 더 늘어나야 되겠고요. 사실 이런 제도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많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만으로 이런 사례를 늘리기 위해서 뭐 저희도 뭐 최대한 좀 힘써보고 있고요. 자, 오늘 김동문사 TV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성공 사례로 노동부로서 종결된 사건을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기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가니까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는 저희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노무법인 시선을 검색해 주시면은 거기 질문 올릴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 댓글도 좋습니다. 그 밖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